오늘 할 거 1번 뭐 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 자 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커진 뭐 3학년 때까지는 쏠쏠치 않게 계속 나와요. 근데 쉬운 편이라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친구만 보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한 친구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쓰시고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하나 드릴 텐데 그 친구는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는 친구를 드릴 거예요. 근데 2차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a는 뭐예요? 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이때 누굴 드릴 거냐면 두 근을 2차니까 두 근을 줘야 되겠죠. 자,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 친구가 A, B, C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근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을 좀 해볼까요? 2차 방정식에서 내가 두 근을 아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근이라는 입장은 나머지 정리에 동생뻘 되는 인수 정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근이라는 친구들은 들어가서 누굴 만들어내죠? 0이다 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저 친구가 누구야? 인수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두 개 있는 2차식이야? 오,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x-알파와 x-베타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선생님, 알파, 베타가 두 근인 건 맞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 0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최고차항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근데 모든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이 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앞에다가 A라는 친구를 슬며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들어진 요 식과 그 다음에 주어진 요 식은 같은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러면 우리 둘은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라는 친구를 생각하면 설마 그거? 맞아요. 같아요. 같은데 얘를 전개하겠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죠? 개수비교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전개에서 우리는 두 식의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와볼까? 자, 선생님 전개하시는데 얘를 전개하고 쟤를 갖고 오는데 얘가 전개당하면 A가 2차항, 1차항 상수가 다 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져서 A를 그냥 전개 안 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A로 그냥 묶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을 A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가로를 열고 여기는 뭐가 붙죠? X의 제곱이 붙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여기는 뭐가 붙을까요? A분의 BX가 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붙어요? A분의 C라고 붙어서 가로를 닫고 는 0 이라고 써버리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칠판 보세요. 칠판. 자, 그 다음에 색깔 맞춰서 녹색으로 가는데 자, 여기 A 나도 묶어줘. 난 중가로 해줄래. 왜요? 내가 전개당하면 소가로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녹색으로 전개하는데 X의 제곱까지는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쓰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딱 쓴 다음에 또 중괄호 닫고 는 0을 썼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러면 x값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다 동일한데 상황을 내가 근을 알파, 베타, 나도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자, 얘의 개수, 얘의 개수 둘 다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요 a분의 b라는 친구하고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가로 닫고가 같아야 된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a분의 c라는 친구와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된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은 되게 친숙한 것 같아요. 왜죠? 합, 곱이 나와 있잖아. 그쵸? 합곱을 알면은 많은 걸 했었죠. 인수분해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지금에서 배우는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을 알파, 베타로 줬지만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어디로 가자는 거야? 근의 공식으로 가면 되죠. 나는 뭐가 돼? 이 식과 이 식이 동치, 즉 같다라는 상황에서 개수를 비교해 봤더니 근의 두 가지 형태. 누가 있죠? 합, 곱에 대해서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첫 번째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잡은 두 근을 더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을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개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암기하시면은 그냥 꾸준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두 근을 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좀 주겠니? 물론 2차 방정식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자, 순진하게 그래 두 근을 줬어. 그럼 두 근을 주는데 만약에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이 3이야. 그럼 근이 여기 나와 있고 최고차항 개수는 2래 라고 줬어. 그럼 이 정보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라는 거지. 왜요? 자,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선 이렇게 갑니다. 내가 근이라며 그러면 나 또 인수 정리에 의해서 내가 2차식에 들어갔을 때 누가 되는 거야? 결과는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내가 0으로 만드는 1차식이 인수고 나도 인수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x-1 곱하기 x-3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로서 먼저 죽어버리면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를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근이라는 정보 말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누구만 붙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붙이면 2차 방정식을 뭐 한 거야? 완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드릴까? 한 근이 1-i고 한 근이 1+i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는 정보를 줬어. 지금 무슨 근 드렸죠? 허근 드렸죠? 허근 드려도 작성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허근이 들어가거나 무리수근이 들어갔을 때 살짝 쪼시는 분들인데 굳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야, 내가 들어가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인수란 소리니까 x에 마이너스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x에 마이너스하고 그냥 조그맣게 1-i 써주고 x에 마이너스하고 1+i 조그맣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전개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i잖아. 그럼 그거를 마이너스 1+i구나 라고 해서 x에 마이너스 1+i라고 쓰고 나는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구나 라고 쓰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끝 하면 된다 이거야. 너무나 쉽지. 근데 얘들아
얘하고 얘가 근이야. 지금 인수분해를 어디 범위까지 시켜버린 거죠? 복소수 범위까지 시켜버린 거죠. 허수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허근 나올 때는 인수분해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솔직히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뭐 또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얘보다는 누가 더 좋으냐면, 자, 선생님 살짝 지우고 내가 과거의 생각을 해본다면, 자, 다시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을 잡았을 때 내가 전개를 당하면 1차 항에는 누가 붙어요? 근 두 개를 각각 더해서, 그 다음에 상수항에는 뭐가 나와요? 두 개의 근을 각각 곱해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나는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두 근의 곱도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호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두 근의 합이 누구라고요? 2. 그럼 마이너스 따라가고 있죠? 두 근의 합이 누구였어? 2x. 두 근의 곱이 누구라고? 2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돼?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아까 인수분해한 식보다는 얘가 조금 더 덜 부담스럽지? 그럼 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편해? 아, 그러면 저 녹색도 바꿔볼까? 여기하고 여기가 전개된 식. 누가 있으면 좋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누구야? 4. 두 근의 곱은 누구야? 3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계수 2까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지. 팁. 자, 2차 방정식의 개수라는 친구가 주어졌을 때 이 개수가 근의 공식하고 접목되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개수가 실수가 나오든 허수가 나오든지 간에 근의 공식은 무조건 프리패스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수가 판별식하고 짬뽕을 할 때는 개수가 뭐여야만 돼? 실수여야만 판별식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지 가는 거 아시죠? 자동차에 물 넣으면 가, 안 가? 안 가지. 물론 미래에는 뭐 수소차 나오면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아니잖아. 그러면 근의 공식은 개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판별식은 개수가 모일 때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실수일 때만. 요거. 자, 나한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식을 드렸어요. 그러면 2차식을 드렸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된다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d라고 이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죠? 근 두 개 나오셨죠? 그럼 인수분해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a 쓰시고요. 근데 가로 크게 쓰세요. x 마이너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가로 닫으시고 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주어진 저 빈칸은 누굴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근 넣으시면 된다는 거겠지. 그렇잖아. 그럼 근 넣어드릴게. 뭐 하면 돼? 2a 분의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넣게 되면 그냥 인수분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니까 부담 없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내가 2차식을 드릴 건데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2차식을 드릴 거야. 아, 좋다 말았어. 인수분해가 되려다가 인수분해 되죠 지금. 그쵸? 자, 그런데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구하라는 친구를 1-알파 곱하기 1-베타 또는 3-알파 곱하기 3-베타 이러한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길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선생님 이 두 친구를 전개하시게 된다면 그쵸? 당연하죠. 전개를 하시게 된다면 1-알파 더하기 베타 합 보이시죠? 그럼 맨 마지막에 알파 베타 곱 보이시잖아. 그럼 얼마나 땡큐야. 여기서도 합이 누구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누구? 2. 편안하게 나오니까. 그럼 얘도 뭐 전개해서 합곱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예제를 왜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을 알고 있자 이거지.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얘들아. 우리 둘 다 식이죠. 어떤 식이에요? 나는 여기서 입장이 근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여기도 공통적으로 누구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살짝 지울게. 얘네들을 넷을 살짝 지우고 여기에다가 내가 T라고 쓸 거야. T라고 쓸 거야. 나도 T, 나도 T. 그럼 윗식과 아래식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잠깐만, 1하고 3을 왜 뺐어요? T라고 쓰려고. 그럼 T를 왜 썼는데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T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자, 이 친구는 뭐야?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셨어. 여기 한정이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 T라는 친구를 주인공으로 하신 새로운 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근도 알파 베타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하시겠죠. 물론 는 0은 아니니까 좀 말이 애매하긴 해도.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에다 1을 넣는다라는 거. 근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누구야? 구하고 할까? -3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 플러스 4, 아유, 왜 4야 갑자기?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알파 베타의 값은 2니까 여긴 또 뭐가 나와? 2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난 기다려. 여기에다가 아까 누구였지? T에다가 1을 넣어도 T에다가 3을 넣어도 이걸 전개한 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라본 거나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니? 그럼 1을 넣게 되면 누구 나와요? 6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고 3을 넣으면 누구 나와요? 12 더하기 4이니까 누구야? 14가 나옵니다 라고. 자, 동그라미 3번. 자, 3차 방정식 플러스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친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자매품으로 4차, 5차, 6차 다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건 2차 또는 3차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도 만들어 제껴야 되는데 일단은 식 2개만 있으면 얘도 만들 수 있고요. 4차, 5차도 규칙성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근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선생님 첫 번째 식 만들어주세요. 그래, 1번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만들었어. 근데 방정식이면 내가 근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이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거예요. R 비슷하게 생겼죠? 감마예요, 감마. 그러면 나는 이 세근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러면 최고차항이 A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어떤 식? 인수분해가 된 식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됐을 때 나도요 A에 X-알파, 베타, 감마를 쓰면 1번식과 2번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럼 나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여기서도 뽑아내고 싶으니까 나 2번식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1번식하고 똑같이 A라는 최고차항 묶어서 비교할 겁니다. 좀 기니까 나 여기 지워도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일단은 2번식 먼저
전개해 보십시다. 자, A에 중괄호 여시고요. 곱셈 공식에서 암기가 됐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뭐 이거를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 x의 세제곱 가시고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x의 제곱 가시고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의 x 1차항 가시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하고 는 0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1번식인 친구도 a로 묶고 x의 세제곱 더하기 얼라? 근데 문제가 뭐야? 야, 잠깐만. 2차식도 그랬지만 A로 묶으니까 바로 뒤에가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A분의 B가 나올 수밖에 없지. 또 그 뒤도 A분의 C. 얘는 늘어났으니까 A분의 D가 있지. 만약에 내가 4차식을 만들어서 똑같이 근 4개 주고 A로 묶었다고 생각해봐. 또 뭐야?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와? A분의 E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규칙성이라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가. 자,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더하기 a분의 b x의 제곱을 쓰시고 또 더하기 a분의 c x를 쓰시고 마지막에 더하기 a분의 d를 쓰셔서 는 0이라고 닫아버렸어요. 비교하셔야 되겠죠? 각각의 차수와 동일한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a분의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똑같네 얘도. a분의 c라는 것도 얘가 들어가고요. a분의 d도 얘가 들어가.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는데 포메이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입니다. 또 마이너스 a분의 b. 맞으세요?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 여기하고 여기를 읽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 받아들이면 3년 내내 쓸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드리는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보세요. 자, 비교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하나만 끌고 올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친구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친구 하나 끌고 왔어. 이제 비교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 녹색식을 봐요. 이 녹색식을 보는데 얘는 지금 전개를 당한 거죠. 맞아요? 전개를 당하고 지금 얘는 몇 차항? 2차항 앞에 개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면 얘들아 나는 여기에서 전개를 당한 건데 전개를 당했을 때 선생님 x세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괄호 하나, 괄호 하나, 괄호 하나에서 x만 몇 번 뽑았다는 소리야? 3번 뽑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x 2차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괄호 3개에서 x를 몇 번 뽑았어? 2번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1번 뽑았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와봐. 여기는 x 1차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x 1번 뽑고 알파, 베타를 뽑은 거야. 맨 마지막 상수항은 뭐죠? x를 아예 안 뽑은 거죠.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지금 내가 3차에 대해서 근거계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얘는 뭐야? 지금 어떤 느낌이야? 최고차항의 바로 다음 항이지. 최고차항의 바로 다음 항이잖아. 그렇잖아. 한 차수 적은 거. 그러면 선생님 내가 머리를 살짝 굴려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업그레이드한 4차를 한다고 해도 4차항 다음에 이쪽의 개수는 뭐가 나오겠어?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 거. 그치? 그리고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근 4개 중에서 몇 개씩 2개씩 뽑아서 곱한 애들을 뭐 하는 거야? 더한 거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그 근 중에서 또 3개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여기 보세요. 아니 나는 태생이 방정식이 이거였어.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x제곱은 2번 뽑고 알파, 베타 1번 아니면 알파, 베타 2번 이렇게 뽑는 거였죠. 그러면 그냥 안 보고 써볼게. 그러면 3차면 x 하나에 알파, 베타 2개씩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일 거고 걔는 뭐야? a분의 c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만 다 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번 뽑았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마이너스 a분의 누구? d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누구를 물어볼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둘이 연결시켜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최고창의 계수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주어져야 됩니다. 안 주어지게 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못 구하죠. 얘는 줘야 돼. 그럼 이제 쟤를 준다라는 건 나머지들은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선생님 아까 이 친구 계수들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했는데 생각해봐. 지금 얘가 계수가 몇 차식이야? n차식이지. 그럼 괄호가 몇 개 나와? n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A에 x-알파, x-베타, x-감마에서 점점점점해서 n개 만들어냈어. 인수분해 했다고 쳐요. 그럼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를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자, 봐봐. 첫 번째, 모든 근의 합. 자, 그럼 모든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점점점점해서 얘는 뭐가 돼? 모든 근의 합이지. 걔가 뭐가 나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주면 얘분의 얘에다가 누구 취한 거죠? 마이너스 취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a의 n분의 누가 되는 거야? a의 n-1이지. 그럼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을 알려주고 최고차의 계수를 알려줬더니 누굴 구할 수 있다? 얘. 누구? 두 번째 항의 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 끝이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가로는 토탈 몇 개 있다고 얘기했죠? n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상황적으로 보자면 저기에 들어가는 친구는 얘인데요. 그럼 n개 중에 몇 개 뽑은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그냥 한 번씩만 뽑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n-2차는 계수를 근으로 표현할 때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뽑았죠. n개 중에 몇 개 뽑은 거야? 2개 뽑은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실력으로는 n개 중에 2번 뽑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럼 근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더한 애들 그럼 거기까지 어찌어찌 갔다고 쳐. 그럼 또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을 아니까 이것도 알고 여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3개부터는 진짜 못해요. 3개부터는. 그럼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 할 수 있어? 상수항. 상수항은 뭐 하는 거야? 상수항은. 그냥 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점점점점 모든 근의 곱이죠.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돼? A의 n분의 누가 나오는 거야? A의 제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앞에 부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어쩔 땐 플러스고 어쩔 땐 마이너스야. 2차일 땐 아까 뭐였어요? 플러스였죠. 3차였을 땐 뭐였어? 마이너스였지. 4차일 때는 뭘까? 플러스겠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짝수면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겠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 부호가 삐뽀 바뀔 때 뿔마 바뀔 때 자, n이 짝수면 무슨 수 나온다 그랬어?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란 걸 쓸 거예요. 그럼 n이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n이 홀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부호가 바뀌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활용이 된다면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들어드릴게요. 나한테 방정식이 있는데 x-1, x-2, x-3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x-10까지 있는 10차 방정식이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올까요? 10차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x의 10차식 최고차항 개수는 1이죠. 당연히.
자, 그랬는데 x의 9차식의 개수가 누군지 알아? x의 8차식의 개수는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 친구가 누구라고 그랬어? 이 친구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옆에 있는 8차 항의 개수부터는 구할 때 힘들어져요. 여기는 거의 뭐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뒤에 것도 못 구해서 어디까지가? 맨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상수항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구해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각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가자. 1번 가자. 1번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i라고. 그게 누구야? 모든 근의 합이지.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합이에요? 10까지 합. 그래서 누가 나와? 55. 즉 1번의 개수는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55군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100차든 1000차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요. 선생님, 아까 우리가 짝수는 여기 부호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그러면 나는 그냥 2번 갈게요. 그럼 2번은 뭐야?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부터 10까지 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는데 3번은 뭐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3번은 1부터 10,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주세요야. 1 두 번 뽑으면 안 돼요. 그 구조는 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구조 이해 안 가면 여기다 써드릴게. 선생님, x-알파, x-베타, x-감마 아까 3차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 1차 항은 어딘가에서 x 하나 뽑고 나머지 애들은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지. 어딘가에서 x 하나 뽑고 베타 하나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1부터 10, 10개 중에서 어떤 거야? 서로 다른 2개, 뭐 1, 2, 1, 3 이런 거를 뽑아서 그 2개끼리 막 곱해. 그리고 뭐 해야 돼? 다 더해. 라고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개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3번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자, 칠판 보세요, 얘들아. 자, 1, 2, 3, 4, 10. 1, 2, 3, 4, 1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총 몇 칸짜리의 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칸짜리의 표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 이제 100칸을 얘들 서로 곱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주의하실 거. 얘랑 곱하면 누구 나와요? 얘랑 곱하면.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야? 서로 같은 애들만 곱하고 있지. 그럼 내가 구할 3번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네들만 쭉 빼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누구 들어와요? 여기도 뭐가 들어와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6이죠. 여긴 뭐가 들어와요? 6이죠. 지금 이쪽 삼각형 모양과 이쪽 삼각형 모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대칭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대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다 더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반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핑크색은 뺄 거고요. 자, 갑시다. 선생님, 요 1의 입장에서요. 1, 2, 3, 4, 5, 6, 7, 8, 9, 10 다 곱해서 더할 거예요. 100칸 일단 다 더할 거니까요. 그럼 1 곱하기 1부터 10까지 합 55라고 쓸게요. 그냥. 자, 1 곱하기 55 인정? 자, 두 번째는 2 곱하기 55 인정? 세 번째는 3 곱하기 55 인정? 마지막에 뭐야? 10 곱하기 55 인정하겠니? 되겠어?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10 곱하기 4, 10 곱하기 10까지 다 더해. 그럼 그게 이제 뭐야? 1번부터 10까지의 합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잠깐만. 55, 55, 55, 55를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근데 공통인수가 보이네? 그럼 55로 묶어요. 그럼 또 뭐가 돼? 1부터 10까지 합이지. 그럼 또 55네? 그러면 전체 100칸의 합이 누구야? 55의 제곱이죠. 여기서 누구 뺄 거예요?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을 뺄 거죠. 솔직히 이거 2학년 때 간단하게 푸는 거 배울 겁니다. 올 겨울에 배우시겠죠. 올 후반 겨울에 배우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뺐다는 건 전체 100칸에서 요 핑크색 대각선을 뺐다는 거죠? 그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가 1 곱하기 2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1 곱하기 2하고 또 2 곱하기 1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제가 구하고 싶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계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켤레근과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친구 얘기할 거예요. 켤레근과 2차 방정식. 자,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야,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예요. 다른 한 근은 누구십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곱게 컸어요. 개수가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정수인 2차식만 하니까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근이다라는 친구들은 방정식에서 근이다라는 친구들은 대입되면 0을 만드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뽀각이라는 친구를 갖고 오면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걸 살짝 지웠어. 얘들아, x축과의 한 교점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다른 하나의 교점은 뭘까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1 마이너스 루트 2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느낌이 한번 다르죠? 자, 다시 선생님, 내가 지금 방금 방정식에서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뽀각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놓으면 2차 방정식과 x축 하나하나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이라는 친구는 그 함수하고 x축과의 뭘 얘기하는 거야?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니까 만약에 내가 원점을 여기에다 잡으면 1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1입니다. 그럼 루트 2는 뭐 한 2점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1 플러스 루트 2라고. 그럼 한 근을 지나는데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근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한 근이 0이 되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어. 되지. 그럼 얘 입장에서 한 근이 누구 나와? 1 플러스 루트 2인데 다른 한 근이 누가 나온 거야? 0이 나온 거잖아.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봤어. 어떻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다 라고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최고 차항은요?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자. 최고 차항 개수는 1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전개를 해봤어. 그럼 전개부터는 뭐야? x의 제곱.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는 0.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머릿속으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까 니네들한테 여기에 뭐라고 썼지? 니네가 너무 곱게 컸다고 얘기했지. 개수가 우리는 무슨 상태를 주로 배웠지? 정수인 상태를 배워서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한 거야. 누구를요? 개수가 무리수인 상황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수가 무리수였을 때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 라고 물어본 게 깨졌지. 개수가 정수일 때는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니? 라고 얘기하면 OK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켤레근이라는 친구가 성립해야 돼요? 성립 안 해야 돼요? 성립 안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더 좋은 거야, 솔직히. 근데 이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때가 언제가 돼야 돼? 개수에 어떠한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 자, 그럼 그 개수의 제한이 뭐냐면,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켤레근 나오는 게 무리수하고 허수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쓸게요. 표처럼 만들 테니까 잘 보셔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갈래를 타는데 무리수 근일 수도 있고 허수 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수 근과 허수 근이 각각 켤레 무리수 근과 켤레 복소수 근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일반적으로는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방금 보여드렸는데 갖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만 합도 이뻐지고 곱도 이뻐지잖아요. 켤레근을 써야지. 그래 갖고 싶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성적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가 걸리겠어? 당연히 이 수학도 되게 상식적이라고. 제한이 걸리잖아요. 점수 90점 넘으면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그래서 갖고 싶어. 그러니까 뭐가 붙기 시작하는 거야? 제한 조건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개수에다가. 어디에다가? 개수에다가. 왜 개수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니까. 그럼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요? 켤레근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가져야 돼? 개수가. 자, 무리수의 반대가 누구겠죠? 무리수의 나머지가 누구겠죠? 유리수겠죠. 즉, 내가 켤레근으로서 무리수 켤레근을 갖고 싶어요? 그럼 개수가 뭐여야 돼? 유리수여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다시 볼게요. 자, 개수를 확인했더니 다 유리수였어. 그럼 1 플러스 루트 2의 다른 한근이 누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그냥 실수였어. 자, 실제로 문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니네들한테 눈으로 개수를 줄 때도 있지만 한글로 써. 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개수가 실수라는 걸 확인하면 나는 켤레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겠죠. 자, 간단하죠. 자, 허수로서 켤레근을 갖고 싶어요? 그럼 개수가 느낌 있게 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실수가 돼야지만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문제에 써 있다고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그럼 아, 너는 켤레근을 가질 수 있겠구나. 누구? 허수의 켤레근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가봅시다 얘들아. 7-3번 2차 방정식에 보니까요, 개수가 A, B 미정개수죠. 몰라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은 합과 곱입니다. 나의 두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A, B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갑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1번, 이 식에 대해서 2번이라고 쓰고 갈 거예요. 자, 1번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자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A요. 알파 베타의 곱은 누구니? B요. 자, 2번에서는 두 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와, 나요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우리들을 더해주세요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는 거야? 2A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을 곱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가 누가 나온다는 거지?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짬뽕을 좀 해보도록 할까? 선생님, A, B 너무 티나요? 그러면 A, B는 누가 나온다는 조건 나올 수 있겠어요? 첫 번째, A, B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라고, 나는요, 여기 보세요. 나는 A지. 나는 뭐야? B지. 그럼 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1이면 뭐야? B는 A 플러스 1. 그럼 B는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풀이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보자. 어떻게 갈까요? 난 솔직히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빼는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그러죠?
어떻게 할 거예요? b는 a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두 개 접목시키면 a에 a 플러스 1은 누굽니까? 2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값이 누가 나와요?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2 또는 누구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b가 선생님 어떻게 두 개가 나와요? 괜찮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2가 나올 테니까. 그럼 제곱제곱의 합은 누가 나오겠어요? 5. 한글 잘 보셔야 됩니다. 한글 잘 보셔야 돼.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인공 얘기했고 몇 차라는 거 얘기했고 나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 절대값이 같아.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일까? 아직은 모르겠어. 부호가 서로 아니, 바로 나왔네요. 자,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합이 뭐가 나와? 합이 누가 나와? 합이 0 나올 거 아니야. 즉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두 분의 합인데 그게 누구라고? 0이라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a 값은 누가 나옵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얘들아, 얘는 두 분의 합이 0이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a인데 부호가 다르다면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 2는 탈락. 답은 누구?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도 돼? 자, 봅시다 선생님. 두 근이 이번에는 알파하고 베타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은 5가 나오겠고 베타분의 알파는 누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 그런데 얘를 두 근으로 잡고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은요. 바로 쓸게. 3의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가로 닫고는 0입니다 라고 쓰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렇잖아. 이건 알잖아. 선생님 반가워요. 나는요 보자마자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할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맞아? 잠깐만. 나 베타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3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베타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면 괜찮아? 여기에서 아예 값을 구하고 가버릴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3베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누구야?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야, 만약에 내가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통분하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더하기 1이 5고 여기서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3베타분의 3베타의 제곱이니까 3베타분의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뽑아서 내가 마이너스면 내가 마이너스 5인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랑 똑같아? 여기 3이 나와 있는 이 친구랑 저 친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야? 마이너스 5라고. 그럼 나는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플러스 3분의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3을 곱하시면 2차 방정식 완성의 어떻게 되겠어요? 3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자, 봅시다.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개수가 아직 뭔 말이 안 나왔어. 그래서 뒤에 봤어. 얘의 두 근은 알파 베타인데 무슨 수? 유리수. 그러면 너는 다른 한 근이 누가 된다는 거야? 3 플러스 루트 3인 거 보장이 받았지.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뭐야? 두 근의 합이니까 6이다. a는 마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9 빼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b는 누가 된다는 거야? 6인 거 받았어. 자, 그러면 난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니?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가자. 끝났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구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마육이죠. 마육의 제곱 누구예요? 36 플러스 두 근의 곱은 마육 플러스 10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누구? 48.
자, 끊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예요? 마3. 알파 베타의 곱은 누구예요? K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값이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요, 선생님,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같다라는 얘기하지 않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 x, y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같은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뭐 할 거예요? 양변 제곱. 쿨하죠? 양변 제곱을 그냥 하세요. 그냥 해. 막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요 친구 둘 다 쓰는 거야.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77에 49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내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K를 빼주세요. 즉 뭐가 되겠어? 9 마이너스 2K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정? 나는 누구예요? 더하기 2 절대값 K가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49라고요. 너 좀 넘어와 볼래? 그러면 자, 너 좀 넘으면 40이지. 2로 약분 가능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절대값 K-K는 누구 나오죠? 20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K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상구 들어가십니다. K가 0 이상일 때와 K가 0 미만일 때인데 K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잖아. K 빼기 K. 0은 20? 말도 안 되죠? 넌 탈락. K가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K는 20. 그래서 K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입니다. 님, 두 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군의 합은 누가 나와요? 0이 나오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m제곱 더하기 m-6은 0이 나오고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m은요 마3하고 2입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두 군의 곱은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3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m은 누구보다 큰 거야?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답이 누구? 2. 그럼 위의 식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야 알파 더하기 2가 누구야? 마이너스 a인데 2알파는 누구야? b야. 자, 두 번째 식에서 베타 더하기 1이 누구야? 베타 더하기 1이 a 플러스 1이고 베타가 누구야? b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내가 구할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9배를 하게 되면 즉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p죠. 마이너스 9 알파 더하기 베타. 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9분의 p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 p죠? 그 다음에 q는 뭐가 돼요? 9분의 q.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9분의 q가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9알파 베타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또 뺀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구할 건 마이너스 9 곱하기 중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봤어. 잠깐만요. 우리 둘이 왠지 더하면 이쁠 것 같은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예요? A 없어지죠? 여기 더한 거 마3 넘으면 어떻게 돼? 3 넘으면 어때? 마3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야? 마2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식도 가만히 있지 마. B가 B야. 2알파.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누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1이라고? 그래? 아이씨.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알파는 누구죠? 마이너스 1이죠? 알파가 누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럼 베타는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선생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2야. 나 마이너스 2라고. 우리 둘의 곱은 뭐예요? 9분의 5잖아요. 플러스 9분의 5. 거기다가 마구를 곱할게
18 마이너스 5. 답은 누구야? 13입니다. 라고 문제부터 할게요. x,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x, y. 더블 캐스팅 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인수분해, 내림차순. 자, 2x의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3y. 여기 또 뭐 있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 플러스 1의 x입니다. 라고 우리 둘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 열고 a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이다 라고 2차식으로 묶을게요. 내림차순이 됐죠. 그럼 이제 y는 뭐야? y는 뭘로 쓰겠어? 그냥 문자, 상수형 문자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내가 인수분해가 됐대. 아까도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최고차항의 수가 2야. 그럼 2 열고 x 마이너스 가로 닫고 x 마이너스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쓰면은 완성이 된다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친구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 근. 그럼 근을 쓸 거예요. 근을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있죠? 그러니까 3의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만 쓸게. 그럼 얘는 여기까지 4분의 3 y 플러스 1 마이너스까지 쓰겠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x, y 아직까지 출연하신 분들 다 뭐예요? 1차식이시죠. 아직까진 괜찮으신데 문제는 이제 뒤에서 발생하죠. 왜요? 루트가 나오실 거 아니야.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갔니? 라고 봤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갔대.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간 친구를 자 이렇게 따와서요. b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의 y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전개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는 루트 쓰시고 자 다시 갑니다. 9y 제곱이니까 가로 열 8 그래요. 8 위험할 뻔했다. 8 그러면 여기도 다 8이지? 다 8. 자, 그럼 가볼까? 자, 가자. 9y 제곱 빼기니까 9 빼기 8a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9이 18이죠? 플러스 10y 플러스 1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루트 안에 2차식이 있다고 요 분께서 y에 관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두 1차식의 곱. x는 괜찮아. 지금 둘 다 1차시니까. 근데 여기 나오실 분이 1차로 안 나오면 돼요? 안 되지. 1차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계신 분이 1차로 나오시려면 무슨 애로 나오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되셔서 루트를 벗기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분께서 무슨 근을 가지셔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시겠습니까? 그쵸. 중근을 가지셔야죠. 이분께서 중근을 가지셔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실 건데 그러면 중근 가지시려면 또 한 번 뭘 써야 돼요? 판별식 한 번 더 써야 돼요. 잠깐만요. 네가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판별식의 판별식은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즉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 안에 있는 분께서 최종적으로 1차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 안에 있으신 분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나의 판별식이지? 여기까지 동의하겠니? 정리를 했죠? 나 아직까지 판별식이야? 그럼 나 또 중근 써야 된다고? 그럼 그 식에 또 뭘 쓸 거야? 판별식을 또 쓸 거지. 그럼 판별식 또 쓰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판별식의 판별식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0이요. 왜? 중근이니까. 그럼 갈까? 여기 CY지.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9 플러스 8A가 누구야? 0. 25 빼기 9가 누구야? 16 아니더냐? 16? 그럼 A는 누구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2. 뼈 쓰시고요. 꼭 잘못 본 애들이 있어. 진짜 싫어. 잘못 본 애들이 있는데 두근을 구했대. 근데 그 두근을 어떻게 구한 거야? 잘못된 걸로 구한 거야. 자, 그래서 올바른 근을 구해달래. 잘못된 근의 공식이 누구니? 라고 했더니 이거야. 선생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여야 되는데 그냥 ac로 봤어요. 그러면 다른 안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썼겠죠. 맞아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첫 번째 풀이법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언제나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더하면 누가 남죠? 2a분의 우리 둘은 죽지. 그럼 마이너스 2b야. 그럼 뭐가 돼?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거야.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인정? a, b는 누구야? a분의 b는 5.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하겠어요? 당연히 두근을 곱하고 싶겠죠. 곱하면 누가 나옵니까? 4a 제곱분의 자, 나하고 나 곱하면 뭐야? b제곱이죠. 나하고 나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붙고 b제곱에 플러스 ac가 되시겠죠. 자, 우리들은 속어 a 하나씩 약분. 그럼 누가 나와? 4a분의 c는 누가 나오는 거지? 두근에 곱으니까 마이너스 6이 있죠. 그럼 4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누가 되는 거야? 2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올바른 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스톱. 선생님, a분의 b가 5고 a분의 c가 마이너스 24면 저 입장에서 a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4가 뭐가 나오는 거죠? 0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니? 맞아요? 그럼 올바른 거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겠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인수분해 8, 3, 24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3하고 두근은 마팔 3. 끝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과 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맞춰서 조심스럽게 잘 쓸게. a 곱하기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스톱. 선생님, 선생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헷갈리면 안 돼. 이때 두근은 알파 베타야. 색깔 따라가. 근데 지금 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f2x 더하기 5는 0이 되는 친구의 근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때 근은 알파 베타 녹색하고 핑크색하고 같아 달라. 알파가 들어간다고 여기 근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돼. 뭐요? 2x 더하기 5라는 친구들이 알파가 또는 베타가 되는 x를 구한다면 2x 더하기 5 자체가 알파라면 f 알파가 0 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선생님, 그럼 x는 알파 마이너스 5를 2로 나눈 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 식의 두 근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두 근의 곱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곱해!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곱 갑니다. 곱 누구예요? 곱 누구야? 두 근의 곱 저기 써 있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두 근의 합은 누구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지. 25에서 19 빼면 누구야? 6이죠. 그럼 4분의 6이니까 답은 뭐가 나오겠어? 2분의 3 이렇게